의뢰인의 헬멧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의뢰인이 교차를 지나려고 하는데 아이고,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차로를 접어들어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방향 지시등 이런 것도 없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 살짝 피하려고 돌렸는데 이미 속도가 붙었으니까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가 나는 내 신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먼저 했는데 네가 나를 못 보고 와서 박았다. 신호 체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작진이 현장에 가봤는데요. 살펴보니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네요. 즉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죠.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안전할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곳인데요. 영상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습니다. 정지선을 통과하고 횡단보도를 지날 무렵에 어이구 반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오네요. 의뢰인은 신호를 지켰고요. 상대편이 녹색 신호에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왔는데요.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는 좌회전하다 사고 나더라도 신호 위반은 아닌 걸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고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본 비율이 7대3으로 시작한다고 암만 잘해도 8대2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과거처럼 신호 위반이었다면 100대 0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신호 위반 아니니까 단순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다. 따라서 80대 20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이미 교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좌회전 오면은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편의 신호 위반이죠. 다만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기 때문에 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언제 좌회전해야 될까요? 차가 없을 때, 직진해오는 차가 저 멀리 있어하고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야 되죠. 이번 사고는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정지선을 이미 통과한 상태의 상대편이 갑자기 좌회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100대 0입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입니다. 의뢰인은 시골길을 주행 중에 있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습니다. 한 80m 그 정도에서 버스가 오는 게 보여가지고 피해주려고 옆에서 잠깐 세웠는데 아, 저기 버스가 오는군요. 살짝 구부러진 커브길을 따라 의뢰인 차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버스가 의뢰인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옆면을 쭉 긁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그 옆에 밭이 있는데 밭으로 차가 구를 뻔했어요. 버스가 밀어가지고 차가 뒤로 밀리면서. 도로폭이 상당히 좁았던 것 같은데요. 사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중앙선은 없지만 두 차량이 교행하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고 처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체했다가 잠깐 덮여주려고 옆으로 조금 살짝 움직인 거로 판정이 된다고 8대2 아니면 9대1 이렇게 나올 것 같다 하더라고요. 의뢰인 차가 움직였다고요? 다시 한번 보죠. 아하, 잠깐 멈췄다가 조금 더 피해주려고 오른쪽으로 살짝 트는 중이었군요.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80대 20, 90대 10 이런 얘기를 하는군요. 의뢰인 차는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그것도 바짝 비켜줬어요. 비켜줬는데 버스가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딪힌 거죠. 버스 앞에 트럭 지나갔죠. 같은 길인데 트럭이 지나간 길을 왜 버스가 왜 못 지나가겠습니까? 의뢰인이 비켜주지 않고 같이 달리다 사고 났다 그러면 누가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느냐, 길 가운데를 누가 넘었느냐를 놓고서 과실비율을 따질 텐데요. 의뢰인이 더 이상 비켜줄 수 없으라고 바깥으로 비켜줬는데 의뢰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 사고는 100대 0입니다. 사고는 바로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말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서서히 교차로로 들어서는데 그때 자전거가 다가오면서 어이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나올 때 왼쪽에서 자전거 내려오다가 자전거 혼자 넘어진 건가요? 그 상대방도 놀래가지고 앞브레이크를 잡아갖고 이렇게 꼬꾸라지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를 다 대줘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잘못이 없다고. 저는 100대 빵이죠. 100대 0이죠. 과연 의뢰인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의뢰인이 멈추지 않고 쑥 나오다 부딪혔다고 그러면 의뢰인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은 멈춰야 될 때 멈춰 섰어요. 그런데 자전거가 혼자서 놀래서 넘어진 거예요. 역주행하다가 똑바로 온 것도 아니에요. 역주행하다가 혼자서 놀라서 넘어진 거죠. 이번 사고는 의뢰인에게 잘못은 없을 사고입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쪽 길로 가나 봐? 길이 생겼구나. 앞차를 따라 새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길이 넓어졌네.
비포장 도로였었거든요. 근데 그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도 확 많이 넓어졌고. 그런데 이날 비가 좀 내려서 물이 고여 있었답니다. 의뢰인이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는데 네. 어떻게 왜요? 어떻게 빠꾸라고? 타이어가 찢어진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물웅덩이가 아니고 시멘트더라고요.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시멘트가 아직 마르지 않아서 의뢰인 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관을 양성이 덜 묻고 됐군요. 저 포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사고로 차 밑에 붙어 있는 시멘트는 완전히 콘크리트로 굳었대요. 그래서 그 하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데요. 난감하네요 이거. 문제네요. 그 팻말 못 봤냐고. 당신들이 쳐놓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오히려 더 막 화를 내더라고요. 표지판으로 막아놨는데 그걸 치우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나요? 아하, 저기 있네요. 누군가 옆으로 치워놓은 거네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누가 공사하다가 공사 마치고 치워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안전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는 한참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디가 공사 현장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그곳 도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그리고 시멘트 양생 중인 곳에 테두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공사업체 100% 잘못이고요. 그 업체 또는 그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100% 손해배상 받는 것이 옳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과실비율이 몇 대 몇인지 고민되십니까? SBS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몇 대 몇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